엔비디아는 미즈호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8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TSMC도 어제 약 7%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TSMC의 호재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규모가 전년 대비 TSMC는 이러한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8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3월 8일 금요일 장 시작 전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는 제가 영상을 빠짐없이 꾸준히 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어제 미국 시장 어땠는지 큰 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약 1.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큰 상승은 어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도 큰 하락 나왔을 때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하락만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많은 상승을 해왔으니 이제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이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는 어떠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있어서는 상승 추세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상승 추세가 안 끝나느냐, 하락 추세는 오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상승 추세가 끝나는 날도 있을 거고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매매 방식은 이 추세를 다 먹는 것입니다. 이 상승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상승 추세를 다 먹는 게 저의 매매 관점입니다. 결국엔 이번에도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반등해 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존스는 이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이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목, 금 이번 주 안에는 반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다시 이 노란색 21선 상승 추세를 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 다우존스 다 상황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4.6%가량의 큰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주었죠. 엔비디아는 미즈호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8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데이터 센터 매출액도 890달러에서 2027년 28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1월 달에 이 깃발 형태의 하단 라인에서 모아갔던 엔비디아가 하락할 틈도 없이 계속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하는 와중에도 엔비디아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핑크색 선 5일선 부근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도 많이들 잡았을 겁니다. 주식에서 이 노란색 선 21선은 생명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이고 상승 추세에 있어서 강한 하단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는 선이기도 하죠. 저는 엔비디아 이 노란색 선 21선이 깨지기 전에는 추가적으로 비중 축소 없이 계속 끌고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제가 500달러 넘기 전에 이 깃발 형태에서 매수 타점을 알려드린 이유는 이미 이러한 차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브로드컴 차트를 보시면 브로드컴도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깃발 형태로 에너지를 모아갔었고 계속되는 저항 라인 900달러를 뚫고 넘어가니까 한 번에 엄청난 큰 시세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노보노디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로 지금 강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노보노디스크도 이러한 깃발 형태로 에너지를 모아갔었고 계속되는 저항 라인 105달러를 뚫고 올라가니까 한 번에 큰 상승 시세를 보여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이런 깃발 형태의 상승 추세로 저항 라인 때 500달러를 뚫으니까 엄청 큰 상승 추세를 한번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M입니다. 자, TSMC도 어제 약 7%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TSMC의 호재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규모가 전년 대비 5.7배가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TSMC는 이러한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고, 그 후로 지금 계속 연속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오게 되었고, 저는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비중 축소를 하지 않습니다.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음봉으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 5%에서 10% 정도 비중 축소를 하고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TSMC 장 전에도 지금 4%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종목들을 많이 알려드렸었죠. 왜냐면 엔비디아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이 초반에 제 영상을 못 봤었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더라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수익이 안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들로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TSMC도 5일 전쯤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TSMC는 제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은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노란색 선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비중 축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2주 동안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존닷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엔 21년도 전고점 가격대로 봤을 때 188달러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존닷컴하고 메타 항상 같이 말씀드리죠. 메타도 아마존닷컴과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선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비중 축소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이 노란색 선 21선 타고 올라가면서 상승 보여주고 있죠. 메타는 제가 이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고, 전고점 21년도 전고점 부근이 385달러 부근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로 메타는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으니 상승 추세를 즐기시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 후로 엄청난 상승이 한 번 더 나와 주었죠. TSMC도 마찬가지겠죠.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구간에 결국 와버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어제 약 3.3%가량의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주었죠. 지금 장 전에 5%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 노란색 선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비중 축소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 N자형 상승 추세의 초입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그 후로 250%가량의 큰 상승이 나와 주었죠. 지금도 보시면 이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만큼 주식에서 상승 추세에서 노란색 선 21선이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 어제 약 11.6%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절대로 엔비디아하고 SOXL 포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매수 타점 다시 잡아드렸던 거고, SOXL은 수없이 매수 타점 잡아드렸었죠. 자, SOXL 보기 전에 SOXX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X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만약 SOXX가 이런 추세가 아니고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할 거였으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전고점에서 쌍봉을 만들면서 여기서 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쌍봉이 아니라 N자형 파동으로 한 번 더 큰 상승 추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상승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또한 SOXL을 제가 이 전고점 부근이 지지되고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었죠. 자, SOXL 차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SOXL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매수 타점을 주고 있고, 자, 이때 매수 타점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11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SOXL은 그 후에도 상승 추세 하단에 올 때마다 제가 매수 타점을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Q도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으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올 때마다 모아가시라고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제가 TQQQ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3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QQQ로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 자, QQQ도 결국에 크게 봤을 때 똑같습니다. SOXX랑 똑같죠. 만약 QQQ가 하락할 거였으면 이 전고점에서 쌍봉을 만들고 하락해 줘야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 전고점을 뚫으면서 이러한 N자형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엔 이만큼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우리가 매수 타점 잡고 나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TMF는 이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계속적인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알려드린 거고, 단기, 중기, 장기 다 바닥권에서 상승 중에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TLT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이 121선 갈색선 지지해 주면서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TMF 못 모아 가신 분들 거의 없었겠죠. 이 하단 라인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으니까.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PY입니다. 자, S&P 500 제가 수요일 날에도 하단 라인에서 반등할 때는 또 한 번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S&P 500도 매매법 너무 쉽습니다. 지금 거의 5개월간의 이러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 상승 추세 하단에 올 때마다 계속 모아가셨으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죠.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약간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워낙 낮은 매수가의 매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힘이 크게 빠지는 모습 나와주지 않는다 라면은 결국엔 홀딩으로 저는 가져갈 겁니다. 자, AMD는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매수 타점이 나오고 있고, 자,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60%가량의 큰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자, AMD는 제가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162달러 부분에서도 누차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는 이 전고점 저항 라인 가격대가 162달러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SFT입니다.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기간은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나기 전까지, 이제 다음 주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이때 한 차례 큰 상승을 먹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보하고 있을 때 모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 AI 시대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빼놓고 갈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LA입니다. 테슬라가 이번 주 초반에 계속적인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었죠. 하지만 지금 큰 그림에 있어서 이 상승 추세에 깨진 않았습니다. 지금 걸쳐 있는 상황에 있고, 어제도 양봉으로 반등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자, 테슬라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반등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큰 하락폭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지금 바닥권 다 다지고 골든 크로스 나기 직전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반등을 해준다면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날 거고, 단기적으로 또다시 올라올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에어로바이러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VAV입니다. 자, 에어로바이러먼트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제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매수 타점 알려드리는 이유는 다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다 매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TSMC, 퀄컴, 월트 디즈니 이미 큰 상승 나와준 종목들 못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이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5% 한 10% 정도 리스크 관리상 수익 실현한 종목들을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는 거고, 꼭 다 사야겠다라는 부담감은 절대 안 가지셔도 되는 겁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그 후에 실적 좋게 나오면서 한 3일 만에 43%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지금은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5%, 10%씩 비중 축소를 저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핑크색 선 5일선이 또 깨진다라고 했을 때 이때 또 5%, 10% 정도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매매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서 그 후로 더 올라가는 걸 보고 팔지 말 걸, 더 기다려 볼 걸 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실현은 언제나 옳습니다. 조금을 먹든 많이를 먹든 수익 실현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제가 그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분할 매도라는 매매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이만큼 하락한다 라고 해가지고 다 팔아버리면은 얼마나 이렇게 올라갈 때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느 위치에서 다 판다, 어느 위치에서 다 산다
라는 생각 가지시지 마시고 항상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서 투자를 즐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QCOM입니다. 자, 퀄컴 보시면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제가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분에서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로 지금 약 18%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퀄컴이 이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엔 21년도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올라오는 모습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NTC입니다. 자, 인텔도 어제 약 4.3%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텔은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지지해주고 반등해주는 모습 나와주어가지고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었죠.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퀄컴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결국에 21년도 전고점, 못해도 22년도 1월달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금 조금 늦긴 했지만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겠죠.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APL입니다. 애플은 이렇게 3단계 박스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한국 사람들이 애플하고 테슬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플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플은 이만큼의 하락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력도도 떨어지고 매수도 조심해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이만큼의 하락폭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애플이 144달러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지지후 반등 보고 저는 강력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지금 애플하고 테슬라에 큰 비중이 있던 분들은 최근 2개월간 주식시장이 참 재미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분산 투자죠.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분산 투자를 진행하셔야 투자가 즐겁게 되고 평생 친구로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DIS입니다. 자, 월트 디즈니 지금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면서 지금 며칠간 힘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2, 3일 안에 다시 한번 바닥권 다지면서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반등은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는 게 월트 디즈니로서는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하락 추세에 마감하고 지지후 반등할 때 제가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N자형 파동 상승 초입 부분에서 이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선 21선 지지할 때도 이때 또다시 말씀드렸었죠. 자, 월트 디즈니는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상승폭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는 이 검정색 선 라인 1001선 가격으로 봤을 때 125달러를 보고 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파벳 241선 빨간색 선 부분에서 지지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알파벳은 제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면 이 장기 지표가 바닥권 다지고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간은 2, 3주로 보고 있고 이번 주 한 주 거의 다 갔으니 이제 2주 정도가 남았겠죠. 이 빨간색 선 241선 깨지 않고 반등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LTR입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어제 5%의 큰 상승 나와 주었었죠. 결국에 이 노란색 선 21선 부분에서 지지후 반등해 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우리가 이러한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매수를 진행하였죠. 그 후로 지금까지 약 63%가량의 큰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도 제가 월트 디즈니와 같이 회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결국에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년도 전고점 부근까지는 도달한 모습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BNB입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여전히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자,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지금 약 3주간 2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 제가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비중 축소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연속적으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 선 21선, 61선, 11선, 5일선 가격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이 노란색 선, 파란색 선, 핑크색 선들은 이평선이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얘네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말씀드려봤자 3일만 지나도 다 다른 가격에 와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나 스마트폰으로 차트를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를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깼는지 안 깼는지 봐주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F5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FFIV입니다. F5는 이때 실적 발표를 하였고 한번 조정 후에 지금 반등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 이날 공유해 드렸었던 거고 지금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F5의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보유의 의견입니다. 지금 장기 지표 보시면 이제 막 골든 크로스가 나서 상승 추세로 돌려놨죠. 자, 다음으로 블랙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BL입니다. 자, 블랙 라인 보시면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지금은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있고 블랙 라인 또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던 거죠. 단기적으로는 과매수권에 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갑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U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약 4.3%가량의 큰 상승이 나왔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인텔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알려드린 겁니다. 지금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결국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돌파가 되었었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마블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RVL입니다. 자, 어제 마블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자, 실적은 예상치와 거의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전망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지금 약 5%가량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블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 부분에서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음봉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까지는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단기 지표도 지금 과매수권에 와 있는 상황에 만들어져 있고 자, 하지만 저의 큰 그림에 있어서 관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전고점 라인 때 가격대까지만 조정을 받고 반등을 다시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OPRA입니다. 오페라 어제 약 13%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오페라도 보시면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제가 이날 2% 상승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는데 그날 바로 23%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한 번에 23%가량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 후 지금 다시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오페라의 지금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지금 핑크색 선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 이 핑크색 선 5일선 깨지 않고 이 전고점 뚫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기 직전이고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ACM 리서치 어제 5%까지 상승 보여주었지만 종가는 거의 0%대로 마감하였죠. 자, ACM 리서치는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을 말씀드렸고 지금 약 일주일 만에 70%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CM 리서치의 대응 방법은 이 파란색 선 11선 가격대로 봤을 때 29달러 깨질 때 저는 또다시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11선 위에 있고 오늘 만약에 반등해준다 라고 했을 때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면서 또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RGTI입니다. 자, 리게티 컴퓨팅 어제 약 19%가량의 강한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 또다시 노란색 선 21선에서 정확히 지지해주면서 큰 상승 보여주었죠. 자, 우리가 리게티 컴퓨팅은 이러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자, 이때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었죠. 그 후로 약 일주일 만에 53%가량의 큰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1차 목표가를 이 파란색 선 부근으로 잡고 갔었는데 정확히 이 파란색 선 481선 윗꼬리 딱 닿으면서 목표가 찍고 조정이 나왔었죠. 자, 이제는 이 파란색 선을 뚫고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결국엔 이 미니 N자형 파동으로 이만큼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 어제 약 14%가량의 큰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지표가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 나면서 어제 상승을 해줬던 거죠. 자,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식이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온큐보다 리게티 컴퓨팅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아이온큐의 매매 방법은 이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저는 1차 매수를 진행하였고 2차 매수는 이 파란색 선 481선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 라인대는 가격대로 봤을 때 8.5달러 부근입니다. 아이온큐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러한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반등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지금 이제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골든 크로스에 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C3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I입니다. 자, C3AI는 우리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쌍바닥 패턴 예상하면서 이 바닥권에서 모아갔었던 종목이죠. 그 후로 약 일주일 만에 37%가량 큰 상승이 나와주었고 지금은 단기 조정 구간에 와 있습니다. 단기 지표가 데드크로스 나면서 조정이 진행되었던 거죠. 자, 이제는 단기 지표가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고 2, 3일 안에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C3AI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전고점 가격대를 지금 지지해 주면서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면서 이 부분에서 반등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만약 이 전고점 부분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C3AI 비중 축소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퍼브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UBM입니다. 자, 퍼브매틱도 지금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상승 초입 부분입니다. 실적 좋게 나오면서 한 차례 큰 상승 나와주었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제가 매수 타점 공유 드렸었죠. 지금은 단기 지표 약간의 하락 추세에 있으니 며칠간은 힘이 없겠지만 2, 3일 후에 또다시 골든크로스 나면서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닥 구간에 있고 저는 보유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LYFT입니다. 자, 리프트도 제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던 거죠. 이 파란색 선 481선 굵은색 선 돌파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겁니다. 그 후로 이틀 만에 약 35%가량의 큰 상승 나와주었고 단기적으로 데드크로스 나면서 약간 조정 후 전고점 가격대에서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 전고점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비중 축소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얘기를 들었는지 정확히 이 전고점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리프트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전고점 가격대로 봤을 때 19달러를 뚫고 한 번 더 올라와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죠. 자, 다음으로 메러슨 디지털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입니다. 메러슨 디지털홀딩스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이때 61선 지지해 주는 거 보고 매수 타점을 공유 드렸었죠. 그 후로 약 100%가량의 상승이 나와 주었었고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지만 이렇게 큰 하락하는 음봉이 나올 때마다는 리스크 관리상 비중 축소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지면서 거의 다 비중 축소를 한 상황이고 만약 또다시 이 초록색 선 61선에서 지지 후 반등하거나 이 하단 라인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다시 한번 모아갈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바닥권 거의 다 다지기 시작했고 한 2, 3일 안에 또다시 반등이 올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케어DX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CDNA 케어DX도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적자 기업이지만 바이오 관련주로서 바이오 관련주들은 거의 다 적자이긴 하죠.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해 주면서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그날 바로 20%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핑크색 선 5일선 깨지 않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의 대응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핑크색 선 5일선 깨진다라고 했을 때 비중 축소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캐털리스트 파마슈티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CPRX입니다. 캐털리스트를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지금 중기, 단기 다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저는 1차 목표가 이 전고점 라인대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의견입니다. 지금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면서 하락 추세에 있으니 힘이 없는 모습 볼 수 있겠죠. 캐털리스트는 한 3, 4일 안에 바닥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한 번 더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줌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M입니다. 줌 비디오 또한 역시 똑같습니다.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실적도 지금 만족스럽게 나왔고 이제 단기 지표 조정 끝내고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가 이제 곧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OFI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에어비앤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제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 깨지면 저는 매도하고 가도록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하단 라인 정확히 깨지 않았고 소파이 테크놀로지의 지금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하단 라인 깨지 않고 반등해 주는 겁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바닥권 다지고 지금 골든 크로스 나기 직전에 있습니다. 상황 지켜보다가 이 하단 라인, 이 파란색 선 481선 깨고 내려오게 됐을 때는 저는 가감없이 매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쿠팡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단기 지표가 데드 크로스 나면서 하락 추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다음 주 정도는 오늘 포함해가지고 조정이 일단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쿠팡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노란색 선 21선까지 조정이 온 후에 다시 한번 지지 후 상승으로 방향성을 돌리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이도 쿠팡과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던 거죠. 자, 이베이는 우리가 이 검정색 선 라인 1001선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정해뒀었고 1차 목표가에 거의 다 오게 된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 뚫어주지 못하고 하락해 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하락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일부 비중 축소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의 상승 폭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그나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GNI입니다. 자, 매그나이트 보시면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하는 구간에 와 있고, 지금은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면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이 깊지 않아가지고 한 2, 3일 안에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이 전고점 부근인 15달러 부근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Q입니다. 블록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 드렸었고, 블록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 마치고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 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하는 구간에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는 종목들은 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슈 헬스 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BHC입니다. 자, 바슈 헬스 컴퍼니도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이 파란색 선 481선 뚫을 때 제가 매수 타점 공유 드렸었던 거죠. 자, 지금은 단기 지표가 데드 크로스 나면서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이고, 한 2, 3일 안에 다시 바닥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 나면서 반등해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새로운 종목 도큐사인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사인 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실적을 냈었죠. 자, 도큐사인은 지금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해 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기, 중기, 단기 다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도큐사인은 한 달 내로 이 정고점 가격대로 봤을 때 64달러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오고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도큐사인 오늘부터 모아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매매 팁이지만 저는 이 포트의 비중을, 이 거래대금 순을 많이 참고합니다. 지금 이 거래대금만큼 비중을 맞춰 가 주시면 가장 좋은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번 주 한 주가 다 가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를 불과 한 이틀 전, 3일 전에 한 것 같은데 벌써 또다시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투자에 있어서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분산 투자, 분할 매매로 투자를 즐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번 주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